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급자를 보는 조건이 크게 네 가지라고 했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부자 조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에서 근로능력, 그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또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할 수 없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떠한 분들에 해당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나이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면 아무리 건강해도 근로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18세이면 2003년 생일이 속한 달에 태어난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던가 아니면 1956년 생일이 속한 달 이전에 태어났으면 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게 수급자는 노인만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은 없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일단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기가 더 쉬워지긴 해요. 그런데 이 연령대가 아니어도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장애 1급부터 4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봐요. 장애인연금은 1급부터 중복 3급까지가 대상인데 근로 무능력자는 장애 4급까지로 본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는 분들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요.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뜨는 영상 한번 확인해 주세요. 또 18세가 넘었는데도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들, 상위 등급 1에서 3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 판정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으로 판정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았거나 중증 화상 환자가 된 지 1년 6개월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분들은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는다면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을 해야 수급비를 주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죠.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이나 가족의 상황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조건 부과 유예라고 해서 수급자분의 근로 의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유예해줘요. 쉽게 말해서 일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취학 자녀를 키우거나 질병, 부상, 장애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가구원을 돌봐야 해서 일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돌봐야 하거나 가족이 이동이나 식사, 용변 처리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거나 치매나 정신질환 등이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럼 또 이걸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수급자분이 사실조사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돼요. 사실조사 확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쓰시고 그 다음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N이 나오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조사 대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적은 것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조사 확인서를 쓰시고 대상 가정이 보육료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 컴퓨터로 조회해 본 다음에 집에 방문해서 양육, 간병, 보호가 진짜 필요한지를 보고 조건 부과 유예 대상 여부를 확정해요. 또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분들도 조건 부과 유예 대상이에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 가구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근로무능력자만 있다던가 근로무능력자와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조건 부과 유예 대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다른 분들보다 재산 기준을 덜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살면 1억, 중소도시에 살면 7,300만 원, 농어촌에 살면 6,600만 원을 기본 재산액으로 봐서 이 금액만큼 있어도 재산이 없다고 봐요. 금융재산에 제한이 있고 생활준비금 공제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 기준이 훨씬 완화됐죠. 그래서 수급자 혜택이가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노부부나 어린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선세대, 미취학 자녀를 종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의 경우에는 재산이 1억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수급자가 안 됐던 분들도 이 조건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수급자 신청해 보세요. 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는 장애인도 포함이 돼요. 정부는 장애인이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같은 곳에서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조건 부과 유예자라고 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또 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는 대학생도 포함돼요. 정부는 대학생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도 생계급여를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아이가 대학 입학할 쯤이 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방통대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대학생이라고 해도 최대 6년까지만 근로 의무를 유예시켜 주기 때문에 만약 다시 대학에 들어가거나 편입했을 경우, 전공 이수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대학생 자녀가 휴학이나 졸업을 하면 3개월간 일자리를 찾는 기간을 줘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다 하면 그 위에는 근로 의무자가 돼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도 비슷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개월까지는 근로 의무를 유예시켜 주는데요. 3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에 지장이 생겨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데 생활하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 하면 일하지 않아도 보장기간 확인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취업 준비 등을 하셔야 하는데요. 졸업생은 그래도 졸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데 휴학생은 그냥 공부를 잠깐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수급자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점 유의하시고 휴학하셔야 돼요. 그럼 재수생과 같은 시험 준비생은 어떻게 되냐? 만 20세 미만의 수능 준비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시험 응시생 혹은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준비생은 시험 응시 원서나 학원 수강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사실 확인 조사서 등을 내면 일하지 않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로 의무가 있지만 이행이 불가능해서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미루는 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조건 제시 유예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조건 부과 유예보다 대상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상을 결정해요. 이 밖에 만 30세 미만의 취업준비생이 취업준비나 자격증 취득 준비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힘든 분들은 학원 수강증이나 원서 접수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같은 것을 내면 최대 2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굳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서 조건 제시 유예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기준 이에 불가피하게 조건 제시 유예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누적 2년 이내로 조건 제시 유예가 더 가능하거든요. 만약 난 도저히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상의해 보세요. 오늘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도 조건 부과 유예, 조건 제시 유예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나중에 해당 상황이 되었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